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팀장,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함께 할 텐데요. 개장 키워드를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하석상대, 김성훈 대표는 원전 ETF, 또 지주사 ETF입니다. 피처링 하석상대요. 네. 뭐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는 이제 뭐 이리저리 이제 돌려 맞추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을 제가 좀 빗대서 네. 좀 문자를 좀 써본 거고요. 예. 일단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재 부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반등장이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 뭐 어제 16조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도 이렇게 폭발력을 보일 만한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수급상에서 좀 수익이 좀 확정된 주도주 쪽을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좀 차익 실현에 나오고 그리고 이때 관세에 일시적으로 좀 제동이 걸렸던 피해주 그리고 이제 지주사 이런 네. 쪽으로 기관 수급이 좀 맞아요. 유입되는 흐름이 좀 있었죠. 네네. 반기 결산까지는 한 달이 좀 남았습니다만 기관들은 지금 거의 상반기 목표 수익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돌을 빼서 빈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랫돌 뭐 삼성전자, 2차 전지, 뭐 자동차, 금융, 뭐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근데 어제 수급, 그제 수급 보면은 네. 그냥 뭐 글로벌 강세 나오는 있는 그 이제 기존 주도주 뭐 원전부터 뭐 조선, 방산 이런 조선. 쪽에 네. 꼭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6월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재료는 많습니다. 뭐 금리 하향 안정되고 있죠. 뭐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하면 경기부양. 네, 네. 허니문 나오고 추경 얘기 있고 이러면 저는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가고 또 소해주는 소해주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럼 하석상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의 좀 수급을 좀 기관은.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끝났나 이런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6월 달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5월의 마지막 날 좀 문자 한번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석상대고요. 기존의 조선방산도 가고 지금 막 지주사 건설도 가고 네. 그러면 개인들은 기존 따라갈까요? 신흥 강자 따라갈까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주도주를 쫓아가기에는 조금 붙일 신흥 수도 강자는,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참고를 해서 6월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기관이 그동안은 주도주에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빨랐었잖아요, 주도주들이. 근데 이제는 좀 이분화되는 흐름이라면 특정 종목이 이렇게 독주하는 것보다는 뭐 한 달 정도는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체감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좋은 그런 흐름이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된다.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방점을 굳이 찍자면 이제 기관이 가고 있는 그렇죠. 전통의 강호, 조선 방산 쪽이 좀 안정적이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가고 있는 있는 게 이제 빈집들. 빈집털이가 오히려 더 낫다. 자동차, 금융, 자동차 섹터로 뭐 가는 게 지주사, 낫다. 게임 뭐 이런 네. 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훈 대표는 원전 ETF, 지주사 ETF. 원전 ETF는 뭐 기존의 강자고 지주사 ETF는 신흥 강자인데 두 개를 다 주셨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두 개 다 이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최근에 이제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가 751개, 상장 기업의 80%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수익률이 좀 많이 증가가 됐느냐? 사실 어떻게 뚜껑 열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ETF를 계속해서 강조를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도 28일 날이죠.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천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ETF에 대한 관심,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네, 5년 동안 총 1억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에 계속 이 기름을 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국내 ETF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한번 계속해서 가져보자. 23년 말에 121조 규모에서 24년 작년까지 173조 ETF 시장이 벌써 45% 이상 급성장을 보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강세장에서 오히려 종목 선택에 대해서 더욱 고민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번 맞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원전이라든가 관련돼서 지주사 쪽에서 관심 많다면 ETF 시장을 노려보라.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ETF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타이거 지주회사 ETF가 유일하게 이제 상장돼 있는 ETF 쪽에서는 보니까 한진칼이 한 10%대 이상 이제 포트폴리오가 HD 현대, 네. 두산, SK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상위군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또 교체도 하겠죠. 교체하죠. ETF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패시브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예. 또 원전 쪽에서 보니까 하나로 원전 아이셀렉트 ETF가 유일하게 국내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이거 하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하나로 같은 경우는
예, NH 아문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ETF 여기 팀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좀 해달라고 또 아까 말씀을 했는데 NH 아문디 잘하거든요. 네, 연수익률로 보니까 벌써 59% 수익률 그럴 달성해서 수밖에 없죠. ETF를 네. 사더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훨씬 많이 달성을 했다는 제가 증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원전 아이셀렉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 원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력기기까지 구성이 네. 돼 있어서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지금 재고가 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KB증권에서 오늘 보니까 LS 일단 TP를 상향했더라고요. 21만 원까지. 네. 그래서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 주목해보자라는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 테마 또 원전주 어떤 거를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지주사는 지금 물반 고기반이라는데 또 내가 사면 안 오르거나 또 덜 올라요. 그럴 때 속이 터지니까 우리 김성훈 대표는 원전 ETF, 지주사 ETF를 골라라 해서 이제 종목도 몇 가지 알려주셨고요. 원전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인프라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하고 지주사 ETF는 지금까지는 한진칼이 비중이 크지만 이건 지금 테마 형성되기 전이고 맞습니다. 아마 또 리밸런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공략해라. 이런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차거래 종목도 좀 보면서 오늘의 유의 종목 혹은 공격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어제 대차 많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은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스케일 파워도 있었고. 미래에셋증권이 떡하니 저기에 있네요. 지금 증권주가 대세인데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제 대차들 많이 또 큰 손들이 주식을 빌렸던 종목들 보면 이뮤논시아도 있고 테크윙, 테크윙이 에코프로비엠은 뭐 10위권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미움도 끝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유민 팀장 코스피 네. 코스닥 중에서 대차 뭐 유의 종목 혹은 괜찮은 선호 종목들 뭐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 뭐 이렇게 이 개장 시간 특히 데일리 개장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언급한다는 게 조금 이제 좀 조바심도 났는데 네. 저는 맥쿼리 인프라가 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제 같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고 3개월 이내에 2%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 총재가 가이던스.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대차를 쌓아놨던 게 과연 어떤 의도일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반기에 380원 정도의 분배금을 주는 이제 그런 뭐 네네. 일종의 이제 펀드죠. 이제 상장된 펀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 760원입니다. 그럼 지금 11,7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6% 중반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와요. 세후로도 5.4% 5% 정도가 나오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5% 6%의 이제 종목을 얻기 그렇죠. 위해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만 도파민이 좀 필요하니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을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저는 맥쿼리 인프라는 연간 한 6% 중반의 그런 좀 배당 수익을 기본으로 깔고 만약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자본 이득도 상당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우리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이 종목은 거의 1년 동안 한 20% 정도의 좀 수익이 났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2023년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기에는 반대로 좀 떨어지고 최근에 유상증자도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중반 들어와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 차트의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만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긴 좀 힘들더라도 네.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이 금리는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채권 평가, 가격 평가하듯이 이 종목에 대해서 훨씬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연간 기대 수익률로 저는 15% 이상의 그런 가능성을 좀 네. 열어두고 접근을 해봐도 좀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좀 대차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장 리츠라고 하죠. 맥쿼리 인프라 아마 이제 분기 배당을 네. 하죠. 네, 그것을 매력적인 반기 배당. 반기 배당을 네. 합니까? 예. 수익률에 대한 것들 살펴보시고요. 김성훈 대표는 어떤 종목? 네, 일단 이뮤논시아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유입니까? 네, 유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관심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이제는 이제는 됐다. 오늘은 네, 아니지만 오늘, 네. 일단
6월 12일이 기폭제인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출시일이 예. 조금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머스크도 이제 에너지 효율부에서 원래 있던 본업으로 좀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네. 2차 전지의 반등을 좀 이끌었지만 힘이 그렇게 좀 센 모습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관세 이슈의 피해주였다가 지금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반등을 줬지만은 이 수혜주로 부각될 만한데 오늘 2차 전지는 좀 빠져 있는 모습이 좀 그렇죠. 의아하긴 합니다. 예, 트럼프 태클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왜 2차 전지는 좀 벗어났을까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래도 6월달에 있을 이벤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모델 Y의 저가형 모델을 또 출시를 했고 이번에 침투율이 일부 자율주행에 있어서 상승을 한다면 뭐 비록 10대로 시작하지만 점차 늘려서 40대 뭐 몇 달 안에 몇 천대에 도달하겠다 해서 웨이모의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2차 전지에 하면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 한번 높이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리고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나중에 불다 불어서 에코프로까지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일단 1분기 14억으로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희망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에코프로 좀 나중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소외주가 그동안 보면 뭐 풍력, 태양광, 신재생 쪽과 2차 전지로 양대 축으로 나뉘게 있고 바이오인데 지금 보면 바이오 굉장히 힘을 내고 있고요. 신재생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유독 2차 전지만 굉장히 힘든 국면이나 6월 10일인가요? 12일, 텍사스 예. 12일 예. 예,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시작되게 될 때 그게 결국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하나의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김성호 대표의 의견이었었고요. 정민수님 오늘 보면은 좀 이 관세 불확실성에서 피해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뷰티하고 식품이 또 빨간불이에요. 이럴 땐 거의 단골 식품인 네. 것 같아요. 뷰티하고 식품은. 뭐 내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말씀 주신 대로 관세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가 몰라요. 들어왔다 떨어졌다 뭐 이게 예. 뭐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 거기에 이제 좀 지쳐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2분기 실적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좀 통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뷰티 미용 때문에 입국한 사람이 뭐 전년 동기비 뭐 83%가 늘었고 돈 많이 네, 썼대더라. 그리고 네. 1분기에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구간이라고 좀 계속 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고 식품도 뭐 사실 뭐 대표적으로는 빅2죠. 뭐 삼양식품하고 농심 정도인데 네. 좀 계속 수출 데이터 잡히는 대로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가능하다. 왜? 실적이 더 가니까라는 이제 수출적인 부분도 뭐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지수가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이 나온 부분에는 이런 순간에는 더 이제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이런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하방이 좀 단단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시장의 속도 조절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달바 네. 달바 글로벌과 이제 다른 종목들이 비교되면서 얘는 싸고 얘는 비싸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편승 효과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 같고요. APR에 대해서 뭐 요즘 뭐 중국에서 뭐 짝퉁도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모방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시장의 시장성이 좋다, 제품성이 좋다라는 게 또 입증이 되면서 네. 지속적인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뷰티하고 식품에 각각 대장주를 쫓아갈까요? 전 삼양식품 따라갈까요? 대장주보다는 이제 네. 그걸 지표로 두고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령? 삼양식품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 100만 원을 두고 이거를 쫓아간다 쉽진 네.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뭐 농심이나 아니면 밑에 이제 빙그레, 뭐 오리온. 빙그레나 이렇게 또 여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신호등이 딱 켜진다면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뷰티는요? 뷰티도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선두에 두고. 신호등 종목이죠.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뭐 APR을 비롯해서 뭐 화장품 같은 화장품을 볼 수 있는 뭐 VT 같은 VT, 것도 네. 충분히 좀 추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지표로서 신호등이다. 활용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흐름,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겠죠. 추종 매매는 네.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뷰티하고 식품은 정말 실적이 안 나오겠지 할 때마다 잘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기준점, 삼양식품, 또 파마리서치 두고 그 밑단에서 뭐 여름 대비 빙그레라든가 밑단에 있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네, 뭐 VT 같은 네. 것들을 좀 살펴보고 API를 이제 보는 그런 전략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웃고 뭐 시장 자체는 어제 좀 내용 때문에 좀 약보합인데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 이 자동차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지금 아랑곳 하지 않는다,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품목별 관세를 아주 그냥 징벌적 관세처럼 때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그런 게 좀 영향 받는 거죠. 지금 자동차는 또 너무나 아픈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할부금에 대해서 그렇죠, 금리 인하가 할부금이요. 워낙에 이제 네. 수혜로서 작용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 어제의 상승폭을 고스란히 지금 네. 반납하는 상황,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지주사라든가 에너지 쪽으로 워낙에 수급이 조금 빨려 들어간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소폭 줄어드는 맞아요. 현상들, 뭐 IRA 관련된 네. 보조금 이슈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4월 달 들어서도 자동차 판매 대수도 사실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핵심을 두는 건 그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뭐 일단 메타플랜트 쪽에서는 아이오닉 5가 그래도 잘 팔리고 있다는 증거가 조금씩 그래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있고, 예, 네.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세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까 로보택시 얘기도 좀 했지만은 네. 관련돼서의 흐름들을 계속 우리가 팔로잉을 해보자. 뭐 일단 전반적으로 놓치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지루하실 테고 저는 일단 네.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은 뭐 당장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액션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도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또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려드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네.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마 현대차 비롯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투자한 부분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약간 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천무효면 이것도 원천무효 돼야죠. 네네. 일단 지금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30조 투자에 네. 대해서 캐파가 워낙에 큰 상황인데 규모가 커요. 네, 뭐 일단 이 위법에 대해서 뭐 항소법원이 6월 9일까지 관세 네. 유지를 하겠다. 뭐 뭐 이런 대법원까지 가겠죠. 대법원까지 가면은 사실 이제 뭐 내년까지도 기약을 네.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자동차와 이제 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잖아요. 스마트폰 네. 이제 품목별 관세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미리 속단하지 말고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좀 갔으면 이제부터는? 한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 환율의 영향폭이 조금은 일부분 좀 장기화적으로 크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당장은 자동차와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지금 음식료라든가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 강세 나타낸 펀더멘탈에 좀 집중해보는 투자 그리고 일단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투자를 조금 우선시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우리 하석 상대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지주사 테마 한번 우리 정규민 팀장과 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좀 빠지는 듯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도 아직 수급은 또 들어오는 것 같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3%대 다시 오고 있고 빠질 때 HD 현대도 한 1.7%까지 또 올라오고 네. 있고요. 아직 지주사 테마가 대선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되나요? 그때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너무 수치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뭐 PBR 1, 뭐 아직도 안 되고 뭐 0.3, 0.8. 0.3, 0.4 이런 데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요 근래 가장 강했었던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 그룹의 이제 그 지주사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갔다면 오늘은 유틸리티 쪽의 그런 홀딩스들? 그런 네. 기업들이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이슈는 글쎄요 뭐 대선 뭐 전후라 그래봐야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뭐 거래일이 없겠습니다만 수요일 정도까지겠죠. 네. 네. 그래도 좀 어거지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아직은 더블 카운팅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PBR을 해가지고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밸류업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적용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좀 단기 테마스러운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예전과는 좀 바뀌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특정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자회사를 여러 두고 있는 그냥 그런 좀 단순한 그런 자회사 말고 좀 자체 영업력이 있는 이제 사업 지주회사.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탄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화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잘 튀어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예. 워낙 이제 그 또 이 자기 자본, 그러니까 그 PBR 갭이 컸었던 HD 현대가 또 이제 그런 따라잡았어요, 면에서 근데. 예,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KCC 같은 KCC는 또 삼성물산 지분 엄청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이 자회사 실적이 아닌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 타 법인의 지분 가치가 아직 뭐 100%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 안 해주죠. 네네. 그거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CJ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 지주사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또 그 그 화장품 하는 그렇죠. 올리브영 올리브영, 이슈도 아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상장이요. 네. 올리브영이 생각해. 네, 네, 네. 올리브영을 네. 이제 어쨌든 따로 상장시키지 않고 품고 가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하게 됐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네.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는 뭐 최소한 뭐 2조 많게는 한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의 네. 그런 좀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보신다면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금 기관들이 기존 주도주 원전, 방산 이런 거 좀 팔면서 이런 좀 지주사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그래도 대선일 전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관련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1,370원입니다. 오히려 간밤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을 겪었어도 달러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어제는 또 환율이 좀 오를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요.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 1,400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고 있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이 좀 오늘은 파란불입니다. 로봇 또 조선 쪽도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다만 이 조선 앞서도 봤지만 이게 깨지지 않는 게 삼성중공업은 이 와중에도 또 4% 이상 오르는데 거래량이 뭐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선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밤 또 트럼프 백악관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주도 시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